정부가 있고 강복군이 있고 외교가 있는 자체에 대한 문서들을 일부만 83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건국강령은 보도를 통해서 초안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80주년을 기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자료를 빼서 그 뒤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국강령 초안이라는 얘기죠? 건국강령 초안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초안 2 초안이 있고 두 번 이 초안이 이제 최초에 쓴 초안이고 초안 지초고라고 해서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첨삭된 초고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안은 지금 현재 국회 도서관에 기증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초안이고 그 초안을 토대로 해서 임시정부 공보 72호에 강복군 공약과 함께 공포되고 반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국시로서 임시정부의 국시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시로서의 효력을 여기에 송강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뜻이 있고 의미 깊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문서들은 임시의정원에 대한 문서들인데요. 1942년 10월 달 되어 있는 임시의정원법, 즉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 만든 문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일 박사님이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안에 임시의정원법은 알다시피 1919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법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942년에 42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좌우 합작이 막 시작되면서 통합적인 임시정부가 생겨나면서 이제 정식적인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건국강령이라든가 이런 임시약법들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 헌법에 다 이제 기초가 되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시의정원에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헌법들을 만들면서 충분한 토의와 또 뭐 심하게 얘기하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까지 해가면서 이런 정부의 형태, 그래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꾸려가고 오늘의 국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은 것이죠. 그런 것이 1942년 10월 달에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수왕 선생의 문집으로서 이게 지금 비공개됐던 겁니다. 일부 공개, 예. 비공개된 겁니다. 예. 이런 귀한 자료들 오늘 이제 80주년을 맞이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저 임시정부 의정원 36차 임시의회 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 임시정부에서 그때 필요한 사안들, 정치적인 사안들이라든지 대외 무슨 외교 건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외적으로 성명서를 내거나 선언문을 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인쇄물
이제 돼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일동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36차 임시의회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임시의정원 안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안건을 내는 것과 똑같이 그때 당시에 이런 안건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긴급 제안으로 되어 있죠. 긴급 제안에 보면은 제안인들이 김약산, 우리가 잘 아는 김원봉 선생이고요. 최석순, 김상덕, 장건상 전부 다 당시에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제안서를 임시의정원 지금의 우리는 국회라고 하는데 옛날엔 정부가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의회도 임시의정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은 원래 국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식적인 대한민국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였고 의정원조차도 임시의정원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긴급 제안들이 이렇게 국회에 올라와서 상의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임시의정 결의문, 결의안 같은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당시에 서식에 의해 가지고 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도 이제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중국 문어체로 이제 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 외교부장인 왕세걸이 서영 선생한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보내는 이렇게 글씨로 쓰고 당시에 장개석 정부의 외교부장이었던 왕세걸이 임시정부 외교부장이었던 조수왕 선생한테 보냈던 이런 서신글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연 설명하면은 그때 당시에 한국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방송 시간이 언제 시작하니까 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내외로 그 당시에 한국 소식을 방송을 해서 중국에서 보냈던 내용들이 이걸 문건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정복국 여기 독립당 먼저 할까요? 독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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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정문제는 이거는 이제 한국 독립당이 그 1930년에 만들어지고 1930 이건 재건 선언문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조수왕 선생이 1935년에 재건 한국 독립당이라고 만드는 것에 대한 선언문이에요. 거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선언문들 그런 내용들 담아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900 해방 전에 한국 독립당의 당원 명부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귀한 자료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174인으로 되어 있죠. 그 당시 한국 독립당이 활동했던 174인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 있는 겁니다. 이 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국내로 와서 한국 독립당을 1946년에 다시 창당을 재건을 하면서 이제 지역으로 많이 확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92개 지역에 90만 명의 한국 독립당 당원들을 확장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여기 보면 재미 한국 독립당 당원 명부잖아요. 그 당시 미국 뭐 하와이 이쪽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독립당을 지지했던 그분들의 이제 명부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1947년 5월에
그 한독당이 1945년 8월 28일 날 5차 당대회를 하고 국내로 환국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7년 5월에 한국독립당 제6차 당대회를 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게 거기 참석하는 대표의원 명부이자 자격심사 명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김구 선생부터 조수왕, 뭐 이승만 쭉 써 있죠. 이런 분들, 이분들에 대한 명부들이 이제 쭉 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중앙당에 참석하신 분들의 명부이기 때문에 이제 전원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426명까지 나와 있죠. 448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중앙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수록해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중앙당 회의에 참석했던 명부고 이거는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전라북도 완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 독립당의 당원들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정말 구할 수가 없었던 자료인데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완주도 있고 여기 제주도도 있고 뭐 이거 각 지역에서 한독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명부 47년 5월 기준으로 한독당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부를 이번에 이제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수왕 선생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중경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전례식을 하면서 이제 광복군이 성립이 됩니다. 이 광복군 성립의 중요성이나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임시정부 산하에 직접 군대를 가진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남의 나라 땅에서 어느 나라 군대를 조직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 중국 땅에서 한국 광복군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공포한 것도 사실은 획기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여튼 게 성립이 되는데 그 광복군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입니다. 이건 광복군의 조직 개통 해가지고 광복군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대개 도표 형식으로 이런 그림이 돼 있어. 그래서 총사령부 산하에 참모부라든지 여러 산하 단체들, 그다음에 무슨 처, 인사처, 뭐 이런 격리처, 군법실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에 어떤 직위를 두고 어떤 계급의 어떤 직위를 할 것인가 그런 계통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군이 대개 군대라는 것이 전투를 하게 되면 작전을 수립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복군 작전 계획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지에다가 광복군 군사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서, 군사 작전 계획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복군을 남의 땅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한국 사람들 마음대로 군대 막 조직하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겠죠. 아무래도 자기네 통제 하에 한국 광복군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군들 행동 준칙 광복군들을 어떻게 중국 땅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닮은 것이고요. 뭐 내용은 그 서류상의 내용들이니까는 뭐 일일이 이것도 이제 다 중국 어로 이제 정리가 이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광복군의 이제 중앙 군사
협정 초약입니다. 중국 군대하고 군사 협정을 맺은 여러 가지 그런 조약도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일일이 다 초안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초안들을 다시 제작해가지고 원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쭉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복군 총사령부 잠행 편제표인데, 광복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군대같이 한꺼번에 몇 개 중대, 몇 개 대대, 몇 개 연대, 몇 개 사단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적은 인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왜냐하면 중국 땅에는 한인 교포들이 많이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교민들을 통해 가지고 광복군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잔편 편제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군 편제들이 어떻게 되냐, 아까 이제 그런 것 같이 그 직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죠. 여기 이제 광복군 국외행동 준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중국식으로는 국외행동 준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남의 나라 땅, 중국 땅에서 우리 광복군 국군이 성립된 거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네 군사위원회 통제하에 광복군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9개에 해당하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조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광복군을 처음에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군대를 파견하거나 뭐 전투에 파견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게 다 중국의 군사위원회에 허가를 맡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것을 중국에 허락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광복군 산하에 중국군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요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직접 자기네들이 관할합니다. 왜냐하면 광복군을 성립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광복군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이 돈을 대줬기 때문에 중국군에서 이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9개의 모든 것을 말하자면 중국 군사위원회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교 활동을 벌이죠. 중국 군사위원회에 대해서 광복군이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 이게 1945년 초에, 1945년 8월 달에 우리가 해방됐는 1945년 초에가 돼서야 광복군 국외준승이 풀려가지고 한국 광복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작전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전부 다 남의 나라 땅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임시정부 외무부장이었던 조서왕 선생이 그 중국의 군사협정이라든가 이런 초안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초안을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첨부해서 쓰시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초안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안이 만들어졌느냐를 이 초안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때는 다 이제 중국 군사위원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중국어로 이제 글들을 이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의 총 사령관이 이청천 장군이었죠. 이청천 장군은 원 이름은 사실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성이 원래 지씨인데 망명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외가 쪽 성이었던 그 일시성을 받았는데 원래 지청천 장군이시죠. 그 지청천 장군이 광복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총사령부 보고 광복군 근황에 대해서 보고한 그런 서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쇄물로 해가지고 중국식 인쇄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그 말씀드린 광복군 국외준승 초안으로 처음에 만든 것이죠. 이런 초안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국외준승 또 국외 준칙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군사위원회가 임시정부 광복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조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광복군이 어떻게 광복군 간부 훈련반 계획 개요입니다. 광복군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은 운영 방침이 있고 지도 요령이 있고 뭐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광복군 작전이라든지 또는 훈련반의 훈련 계획표를 갖다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광복군하고 중국 땅에서 이제 중국 군사위원회 통제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복군 내에서 이제 중국과의 교섭할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런 중국과의 교섭에 대해서 이제 몇 차 회의를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자료들은 당시에 중국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중국 문서로 다 꾸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광복군 자료, 여기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안 된 자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그 외교문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서왕 선생님은 임시정부 내에서 외교부장으로다가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가장 오랜 기간 외교부장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외교부장이니까 외무부 장관이죠, 오늘 다 치면은. 근데 이분이 외교부장을 하실 분이 없었던 것은 당시 임시정부 내에 대단한 지식인들이 많이 계셨지만 서왕 선생님만큼 그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신 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탁월한 그 외교적 감각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미 1920년에 스위스 르제른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받을 정도로다가 탁월한 업적을 쌓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교 분야를 담당하셨던 거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로 담당했던 외교 분야 중에서 상대했던 나라가 아무래도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또 임시정부가 중국 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하고 많은 교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 그 국민당 내에 군사위원회하고 많은 교섭을 했다는 서류가 지금 여기 지금 최초로 다 이런 서류는 공개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중국 국민당과만 교류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영문 그 서류처럼 로즈벨트 대통령에게도 또 많은 서한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승만에게까지도 영문으로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게 이제 대독 그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요게 물론 임시정부는 이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도 했죠. 이런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 관련된 서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영문 서류 이거 다 이제 소왕 선생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님은 한문만 능통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영문에도 능통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소왕 선생님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카이로 선언에서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이런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소왕 선생은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또 굉장한 실질적인 공을 세우신 분이다.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바람에 포스담 선언에서도 또 그것이 계속됐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국가로 다 승인을 받고 독립되는 것이죠. 예, 이 관련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하튼 이렇게 주요한 서류들이 이렇게 영문, 한문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건국강령 영문판입니다. 요거는 그 당시 수왕 선생님은 건국강령을 만드셔갖고 영문화 또 하셔갖고 영문화 작업도 하셔서 해외에도 또 영문판을 계속 뿌린 거예요.
전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임시정부가 아니라 반드시 독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또 자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는 것을 이런 것을 전파시킴으로 인해서 각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헌법. 이것도 헌법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헌법을 또 영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해서 우리만 갖고 있으면 또 물론 뭐 우리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우리가 헌법 만들면 영문화 시켜갖고 전국에 전 세계로 다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 임시정부 내에서도 헌법을 만드셔갖고 헌법을 또 영문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영문화 작업을 하셔갖고 해외 당시 뭐 상해라든가 중경이라든가 이런데 해외 공관들에게 계속 보내고 또 해외 각국에 있는 주재원들을 통해서 이런 영문 자료들을 전파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942년 6월 14일 날 유엔의 날인데 유엔데이라고 그래갖고 세계 최초로다가 유엔데이가 제정됐을 때 그때 그거를 기념하는 그 기념사를 또 이렇게 영문으로 다 작성하셔갖고 유엔에다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이 다양하게 해외에 관한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하셨다는 것을 이런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기 저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서황 선생님이 저 편지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니까 여러 번 보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답변서를 보낸 겁니다. 이게 42년도 6월달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43년도 카이로 선언 때, 카이로 회담 때 이거 바뀌죠. 입장이 바뀌죠. 한국 독립을 승인한다고 적절한 때에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다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는 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장개석 국민당의 장개석 그 정부에서 장개석 총통이 노력을 해갖고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럼 장개석은 어떻게 해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려고 그랬는가? 그리고 왜 영국과 미국을 설득해갖고 그 문항을 넣으려고 애를 썼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임시정부의 노력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서류에 있는 것처럼 대독 그 독일 선전포고도 했고 또 그리고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한편 건국강령이라든가 헌법 같은 걸 만드셔서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외에 널리 홍보를 해갖고 한국의 정부가 그냥 종이 정부가 아니다. 페이퍼 정부가 아니고 이렇게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정부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신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1942년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은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 일본이랑 같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독립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문서로 다 보냈는데 이게 바뀌는 거죠. 1년 만에. 그것은 그만큼 임시정부의 노력이 있었고 그 임시정부 노력 밑바탕에는 조소왕 선생의 헌신적인 그런 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가. 요게 그 소황 선생이 만드신 정부 조직도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한국 그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그 구성된 기초입니다. 이게 초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또 각 부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그 관할 담당하는 그 역할들이 다 이렇게 논하져 있는 그런 최초로 다 만든 대한민국 정부 기구표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기구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최초의 기구표다라고 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걸 만드신 분도 역시 조소왕 선생님이십니다.